자, 이번 시간에는 유전 정보의 발현, DNA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단백질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의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슐린, 췌장에서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 인슐린도 이런 세포 안에 유전 정보를 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단백질이 만들어진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슐린이 혈관을 타고 목적지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DNA의 염기 서열이 어떻게 아미노산을 지정하고 이 아미노산의 종류와 이렇게 순서를 결정하게 되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단백질 합성의 그 과정을 간단히 영상으로 보자면 이게 하나의 세포인데 세포의 단면을 보게 되면 거기 안에 핵이 있겠죠. 핵 안에 이렇게 DNA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원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DNA 원본을 복사하는 복사본이 바로 이 RNA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RNA가 핵막을 이렇게 밖으로 나오게 되죠. 핵공을 통해서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 리보솜으로 와서 이 RNA 정보에 맞는 아미노산이 지정이 되고 그 아미노산이 결합을 해서 결과적으로 이러한 단백질을 만들어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입체적인 구조가 되면 이런 것들이 결국 인슐린과 같은 단백질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핵 안에서 이 DNA 정보를 이 RNA가 읽어가는 과정, 이 과정을 전사라고 합니다. 복사의 일종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RNA가 다시 밖으로 나온 다음에 여기에 맞게끔 아미노산이 지정이 되고 이 아미노산이 다시 결합을 하면 단백질이 만들어지는데 이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번역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RNA는 염기 서열이고 단백질은 아미노산 서열이죠. 전혀 다른 언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른 언어로 바뀌기 때문에 번역이라는 표현을 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염기는 DNA의 경우에 A, C, G, T 4가지가 있죠. 그런데 아미노산은 20가지가 있습니다. 이 염기를 가지고 아미노산을 지정을 해야 하는데 4가지로는 불가능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그러면 염기가 이 하나가 한 개를 지정하는 게 아니라 염기가 2개가 한 조가 돼서 아미노산을 지정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개수가. 자, 같은 A에 지금 4가지가 올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배열을 조합을 해 본다면 염기가 4가지가 있고 또 그 옆에 또 4가지가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16가지가 만들어질 수 있겠죠. 하지만 아미노산은 20가지이기 때문에 이것도 부족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3가지, 요 각각 4가지가 올 수 있고 또 옆에 4가지가 오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몇 가지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배열을 조합을 해보자면 결과적으로는 4 곱하기 4 곱하기 4 해서 4의 3승, 64가지가 만들어질 수 있겠죠. 실제로 한번 선생님이 적어봤는데 이렇게 3개의 염기가 한 조가 되면 64개가 유전암호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충분히 이 아미노산 20가지를 지정할 수 있겠죠. 여기서 몇 가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전암호가 이제 3개가 한 조가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DNA의 경우에는 원본이죠. 거기에서 만들어지는 게 RNA인데 엄밀히 따지면 이것은 mRNA라고 합니다. 하나의 원본의 메신저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죠.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이런 전달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메신저 RNA, mRNA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mRNA가 만들어지고 나면 이 정보에 맞는 여기에 정보에 맞는 아미노산이 지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아미노산이 혼자 사실 오는 게 아니라 이 아미노산은 어디에 붙어 있냐면 이렇게 염기 조합을 가지고 있는 tRNA, 이것도 RNA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랜스포머 RNA라고 하는데 이 tRNA가 이 아미노산을 가지고
여기로 오게 되죠. 그래서 이 정보를 읽어서 이렇게 같이 상보적 결합을 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개의 염기가 한 개의 조가 돼서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DNA의 세 개의 염기를 뭐라고 하냐면 트리플렛 코드 또는 코드라고 표현을 합니다. 트리플렛 코드, 세 개가 한 조가 된다,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mRNA의 세 개의 염기를 코돈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상부적 결합을 하고 있는 tRNA의 세 개의 염기를 안티코돈이라고 합니다. 자, 이름을 잘 기억하시고요. 자, 그 중에 직접적으로 이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것은 이 DNA의 염기 서열이 아니고 mRNA의 염기 서열에 직접적으로 이 아미노산이 오게 되죠. 여기에 tRNA가 붙는 게 아니라 요 mRNA에 tRNA가 붙기 때문에 이 정보, 그러니까 코돈에 의해서 결국은 아미노산이 결정이 직결된다라고 볼 수 있죠. 물론 시작점은 이 DNA의 코드이지만 직접적으로 아미노산을 지정할 수 있는 것은 코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DNA는 조금 간접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코돈을 가지고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코돈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DNA의 유전암호의 경우에는 ACGT를 가지고 있는데 RNA의 경우에는 T 대신에 뭘 갖고 있나요? U를 가지고 있죠. 네, 이 T를 U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것들이 직접적으로 아미노산을 지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64가지가 되는데 이 64가지를 가지고 아미노산 20가지를 충분히 지정할 수 있겠죠. 지정하고도 남겠죠. 그래서 이 지금 이렇게 어떠한 아미노산을 지정하는가, 이것이 하나의 코돈 표가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코돈표가 되는데 어떠한 그 코돈이 어떠한 아미노산을 지정하는가. 예를 들어서 ACU가 어떠한 아미노산을 지정하는지 한번 볼까요? A, 첫 번째 염기가 A죠. A를 찾습니다. 두 번째 염기가 C죠. 네, 여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지금 U가 되니까 U 세 번째 염기는 UCAG 중에 U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ACU는 여기에 존재하게 되고 이것이 지정하는 것은 트레오닌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을 지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코돈은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는데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것은 이 코돈이 지금 64가지가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다는 걸 좀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지금 DNA와 mRNA, 이 복사본이 mRNA이기 때문에 어떻게 상보적으로 결합을 해서 복사해 가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DNA는 ACGT를 갖고 있죠. 그러면 A와 상보적 결합을 하는 건 뭘까요? 네, 이게 되게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RNA이기 때문에 U를 갖고 있죠. 이 RNA는 ACGU를 갖고 있기 때문에 A와 상보적 결합을 하는 것은 U가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C는, G는, T는, 자, C는 G와 연결이 되죠. G는 네, C와 연결이 되고 T는 A와 연결이 됩니다. 자, T는 A와 연결이 되죠.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반대로 한번 해볼까요? 자, mRNA가 있을 때 이 상보적 결합을 하는 DNA는 뭐가 될까요? 네, A가 되죠. 그 다음에 G일 때는 C가 되고 C일 때는 G가 되고 A일 때는 DNA 경우는 유라실이 아니라 티민이 되죠. 그러니까 T가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걸 토대로 해서 한번 적용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DNA 이중 나선 구조를 이렇게 펴봤는데 실질적으로 DNA를 가지고 mRNA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아미노산이 어떻게 규정이 되는지를 보겠습니다. 자, 이 DNA가 두 줄이 있는데 이 중에 한 줄만 전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사가 일어나는 가닥을 주형 가닥이다 라고 하고 일어나지 않은 가닥을 비주형 가닥이라고
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이 가닥이 주연 가닥이라고 봤을 때, 자, mRNA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C와 상부적 결합을 하는 건 뭐가 되죠? G가 되죠. G는 C, T는 A가 되죠. A는 RNA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U가 오겠죠. C는 G가 오고, G는 C, C, 그 다음에 뭐 A, G, C, A, U, G, A, C, C, G, 뭔가요? U가 오죠? 뭔가요? A가 옵니다. 이렇게 해서 mRNA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비주연 가닥, 주연 가닥이고, 이것이 이제 mRNA가 되죠. 그러면 이제 이 정보를 가지고, 자, 코돈, 자, 세 개의 염기가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는데, 이 RNA, mRNA의 경우에 단백질 합성을 개시하는 코돈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AUG 하고 싶다. 계속 단백질 합성을 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이 AUG를 찾으셔야 됩니다. AUG를 찾은 다음에 이것이 지정하는 아미노산은 메사이오닌이 되는 거죠. 이 부분과 상부적 결합을 하는 tRNA가 가지고 오는 아미노산은 메사이오닌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CCG는 아르지닌이 됩니다. GCA는 코돈표에 의하면 알라닌. 자, 이렇게 계속 연결이 되는데 언제 끝이 나냐면 이것을 끝을 내는 코돈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것을 바로 종결 코돈이라고 하는데 바로 UGA가 지정하는 아미노산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의 tRNA가 오지를 않는 거죠. 여기에서 끝, the end가 됩니다. 그래서 이 RUG를 게시 코돈이라고 하고 이 UGA는 종결 코돈이라고 하는 거죠. 이 종결 코돈의 종류는 다 U로 시작합니다. 세 가지가 존재하죠. 그래서 UAA 그리고 또 UA는 같은데 UAG 다 U로 시작하고 UAA, UAG AG를 바꿔서 UGA 이 세 가지가 종결 코돈이 되겠습니다.